1957년 소련에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 인공위성의 등장으로 통신의 발달과 기상 예측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인류의 삶이 보다 진보했는데요. 그런데 이 인공위성을 무려 78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생길 걸 알았다고요? 그렇습니다. 78년 전에? 그렇죠. 그는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 해저 이만리, 20세기 파리 등을 발표한 현대 과학 소설의 아버지 줄 베른입니다. 20세기의 과학은 줄 베른의 꿈을 쫓아 발달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그는 소설을 통해 인류의 달 착륙과 TV, 에어컨, 영상통화 등 수십 년 후의 과학기술을 예언했는데요. 와. 현대 과학을 예견했던 줄 베른의 작품 중에서도 1879년에 발표한 소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 왕비의 유산. 소설 속에서 독일의 과학자 슐츠 박사는 드라이 아이스화된 이산화탄소를 탑재한 포탄을 개발. 그리고 프랑스 사라쟁 박사의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 포탄을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슐츠 씨의 포탄은 지금쯤 대기권을 빠져나가고 있을 테니까 두 번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슐츠 박사가 만든 포탄은 위력이 너무 센 나머지 그만 지구를 벗어나 위성 궤도로 돌입했습니다. 자, 바로 이 대목이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 쏘아 올린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장치, 즉 인공위성을 예측한 부분인 겁니다. 와. 20세기에 발명된 인공위성 기술을 줄 베른은 무려 78년 전에 언급한 거죠. 뛰어난 상상력이네. 예견력이 뛰어나고 응. 이분은 정말로 과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막연한 상상이 아니었던 거야. 뭐 해저 이만리에 옛날에 그 해저 탐사선 이런 거를 미리 갖다 놓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소설가 줄 베른의 예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슐츠 박사가 무기로 개발한 포탄의 위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이산화탄소 혼합물이 공기에 퍼지면 반경 30m 이내에 있는 모든 생물은 냉동되고 질식하지. 어떤 내용 같아요, 이게? 가스. 가스죠. 가스를 예언한 겁니다. 마치 독가스 같은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전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앞서 어느 나라의 박사들이 싸웠다고 했죠? 바로 프랑스와 독일의 박사들이었죠. 월드 워. 소설이 발표된 뒤로부터 약 35년 뒤인 1914년 프랑스와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적국으로 참전합니다. 그러네. 그리고 이때 화학무기인 최루가스, 수류탄과 포탄 공격을 서로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세계대전이니까. 이게 다 예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나라도 특정했고 소설에 그 무기까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야, 진짜 예견력 하나만큼은 대단하네. 그래서 훗날 이 책을 접한 사람들은 줄 베른이 제1차 세계대전의 화학전을 예언했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놀라우면서도 이 과학을 악용하는 예견에 좀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도 있는데 씁쓸하네요, 진짜. 부디 그의 작품 속 예언이 인류의 발전에 올바르게 쓰이는 기술로만 실현되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9년 스마트폰과 태블릿, SNS의 등장을 예언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빌 게이츠인데요. 이야, 역시 남다르네요. 사람들은 작은 기기를 들고 다니며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니, 이건 예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뭐 예측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빌 게이츠는 IT 분야의 미래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감히 그를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 이유는 빌 게이츠는 세계적 비상사태 코로나19까지 예언했기 때문이죠. 지금 있는 코로나19? 자, 2017년 2월 독일에서 열린 한 안보회의에 참석한 빌 게이츠. The danger and the impact is right up there, perhaps even higher than even nuclear war or climate change. 즉 전염병이 10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1년 뒤인 2018년 또다시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를 통해서요. 전 세계가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로 팬데믹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했습니다. 소름인데요. 팬데믹까지 예상할 정도로.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은 IT 업계에 종사한 사람인데 그렇죠. 세계 보건에까지 발을 넓혀서 거기 예언이 또 적중할 거라고는 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정말 2년 뒤인 2020년 다들 잘 아시는 바대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함.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에 전 세계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 빌 게이츠의 예언. 빌 게이츠의 경고를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빌 게이츠는요, 예언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가정용 코로나19 진단 키트 보급 운동은 물론 코로나19 치료제 및 예방 백신 연구를 위해 한화로 약 1,20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까? 네.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진짜. 올해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인들의 축제,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2013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터키의 이스탄불과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토끼요. 그런데 말입니다. 개최지가 확정되기 무려 25년 전인 1988년 네. 이것이 도쿄에서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일본 애니메이션 오토모 가츠히로의 아키라. 아키라? 1988년에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아키라는요. 제3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된 2019년의 미래도시 일명 네오도쿄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 한 국회의원의 발언. 내년엔 세계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있단 말이야. 내년, 그러니까 2020년에 도쿄에서 개최될 세계 스포츠 대회를 위해서요. 전쟁으로 붕괴된 경기장을 공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0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개막식을 카운트다운하는 광고판까지 등장하는데요. 우와. 오. 2020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시점이 2019년이니까 그렇죠. 마치 요즘 만든 것처럼 돼 있죠. 야, 우와. 25년 뒤의 미래를 그때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애니메이션을 예견한 거네요.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게다가 지난 3월 24일 일본 정부와 세계스포츠대회위원회인 IOC는 2020년 도쿄 세계스포츠대회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됐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요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보신 광고판 저희 보면 중지다 중지라고 써 있죠 낙서로. 정말 중지다네, 중지다. 중지에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를 중지하라는 낙서가 적혀 있습니다. 어머머? 저걸 누리꾼들이 또 포착을 한 거예요. 게다가 더 소름 끼치는 건 애니메이션 말고 원작 만화책의 한 장면에는 WHO 전염병 대책을 비난이라는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요, 저렇게. 이를 두고 일본의 누리꾼들은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는 걸 예언한 거 아닐까? 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일본 곳곳에서는 아키라 속 예언이 담긴 간판을 실제로 제작해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중지다 중지 깨알같이 그렇겠네. 재현돼 있네요. 웬일이냐.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요. 아키라를 그린 오토모 가츠히로의 애니메이션 후속작에 우주선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우주선의 이름이 바로 코로나예요. 에이. 저거 저 스펠링도 어디, 똑같아요. 어디? CORONA. 야, 이 작가분 예견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놀랍죠, 진짜. 아무튼 시작하기도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아키라에 적힌 낙서는 정말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었을까요?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최초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요. 2020년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 수상.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4관왕 달성. 기생충으로 해외에서만 무려 200여 개의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뭐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예. But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Thank you. 자, 그런데 말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수상을 예언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영화 기생충이 개봉되기 2년 전인 2017년에 말이죠. 누구죠? 바로 배철수 씨입니다. 그래요? 2017년 7월 28일 배철수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한 봉준호 감독. 옥자 영화 관련해서 출연했는데요. 근데 바로 이때 이제 뭐 받을 상이라곤 골든글로브하고 아카데미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일어나도 해프닝이겠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감독이 골든글로브나 아카데미를 받는다면 첫 번째는 봉준호 감독이 되지 않을까요? 제일 가까이 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반박불가. 완전 반박불가죠. 이연이네. 그렇죠.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예. 받는다면 봉준호 감독이 1호가 될 것이다를 예언한 거죠. 사실은 옥자 관련돼서 얘기 나누신 거잖아요. 그죠. 기생충은 아직 뭐 개봉도 하기 전, 그러니까 제작도 안 됐을 때인데 찍지도 않았겠죠. 정말 대단한 거고 사실은 후보 감독님들이 또 계신 거거든요. 이게 박찬욱 감독님도 있고 그죠. 김지훈 감독님도 있고 대단하신 감독님 많은데 콕 집어서 본 감독님 수석을 예견한 게 너무 놀랍고요. 최초까지 이거 마친 거니까 이건 적중이죠.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는 로컬이잖아요. 라고 말할 정도로요. 실제로 아카데미는 92년 역사상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봉준호 감독이 92년 만에 최초로 해냈습니다. 그걸 또 배철수 씨가 딱 하고 적중시킨 것이죠. 와, 진짜 대단하다. 봉준호 감독의 수상을 예언한 배철수 씨. 배철수 씨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2011년 미국의 A사가 국내 S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 PC 특허 소송. 그런데 이때 국내 S전자에서 1968년에 개봉한 한 영화 속 장면을 증거물로 제시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태블릿 PC 아니에요? 저거 그 태블릿 아니에요? 아니 68년도 작품이라면서요. 68년도 작품입니다. 근데 어떻게 태블릿 PC가 저걸 생각을 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 속 장면이니까. 그렇죠. 저게 있는 거예요, 진짜로. 당시 국내 S전자는 수십 년 전 만들어진 영화에 A사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태블릿 PC가 등장했습니다. 라고 주장. 영화 속에서 태블릿 형태의 기계를 선보였고 미래의 삶을 예언했으며 이는 태블릿 PC가 미국 A사의 전유물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국내 S전자가 증거로 제시한 영화는 바로 영화계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작품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이 영화는 SF계 3대 소설가로 꼽히는 아서 클라크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놀랍게도 이 영화 속에서 우주인들이 직사각형 기계, 일명 뉴스패드로 뉴스를 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와. 그리고 원작 소설 속에선 뉴스패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주인들은 뉴스패드를 우주선 정보 회로에 꽂은 뒤 지구로부터 온 최신 뉴스를 훑어본다. 지금 우리 일상 속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러네요. 작품 속의 뉴스패드는 디자인과 기능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떠올리게 합니다. 2010년에서야 상용화된 태블릿 PC를 무려 42년 전에 작품에서 예언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태블릿 PC를 떠올린 거네요. 저 감독은. 그렇죠. 아니 68년도면 제가 아는 건 한국에 컬러 TV도 없을 때였어요. 없었지. 예. 맞아요. 80년대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TV 전체가 다 뚱뚱한 그 브라운관 TV 그걸로 보던 시절인데 그것도 안테나 이렇게 달아가지고죠. 이후에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간 SF 작품, 당신들 사실 미래에서 왔던 거지? 라며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21세기의 혁명으로 실현된 20세기 거장들의 언블리버블 예언.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예언이 법정까지 진출할 줄 알았을까요? 미래를 예언한 사람들 중 무려 86%의 적중률을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와, 이 사람은 진짜 믿어야 되겠는데요? 정말 귀가 얇으시네요. 86%는 자, 그 사람 바로 누구냐? 누구예요? 에디슨의 부활라고 불리는 천재 발명가 레이먼드 커즈와일입니다. 현재 G사의 엔지니어링 이사로 재직 중인 그는요.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기, 스캐너, 전자음악 기기, 신디사이저 등을 개발, 첨단 기술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는데요. 아유, 고마워 보이네. 이게 다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저분이 다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천재 과학자인 그는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의 모습을 예언해 왔는데요. 1990년 커즈와일의 예언. 1998년까지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길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하지만 1996년 인간 대 컴퓨터의 두 번째 체스 대결에서 최종 승자는 인간이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컴퓨터 따위는 인간의 두뇌를 따라갈 수 없어 라며 커즈와일의 예언이 허무맹랑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뭐 알파고가 뭐 바둑으로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시대가 됐지만 그게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1997년 세계 체스 챔피언인 가리 가스파로프 대 인공지능 컴퓨터 딥블루의 체스 대결의 결과는 네. 인공지능의 승리! 인간을 이긴 슈퍼컴퓨터의 첫 등장에 당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저 때가 기억이 나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미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커즈와일, 1999년에 밝힌 그의 예언. 10년 후에는 무인 자동차가 등장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십니까? 이랬을 거예요. 그래요. 1990년대라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2010년 미국의 다국적 기업 G사에서 무인 자동차 첫 시범 운영에 성공한 겁니다. 이 밖에도 그는 3D 프린터, 음성인식 컴퓨터, AR 스마트 안경 등장을 예측했는데요. 2010년 그가 본인이 했던 예측들을 분석한 결과 147개 중 무려 126개가 실현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진짜 궁금한 거는 커즈와일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데요? 불안해지는데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있겠지? 커즈와일의 예측대로라면요. 2045년도에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아, 불로장생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2045년도쯤에는 아, 근데 이 사람이 말하니까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에이 하려고 하다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예측을 비웃었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예측이 틀리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즈와일은 현재 기술 발전의 속도를 전제로 하면 이거 가능하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